네, 반갑습니다. 클리드 에듀 남산 교육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생각나를 활용한 정보 정리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꼭 아셔야 될 정보를 좀 골라봤습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는 자료인데요. 실제로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특히 대학 입시를 위해서 많은 정보들을 들어보시죠.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인의 경험입니다. 저 친척들 중에 누구라던가 내 친구의 누구라던가. 그래서 굉장히 대학 입시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케이스들을 들어보시고 그냥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따라가시죠. 그런데 대입제도는 아시다시피 특히 우리나라 대입제도는 매년 변화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그저 과거의 경험을 이제 절대적으로 믿으시면서 준비하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자, 부모님들 먼저 좀 발빠르게 정보도 취득하시고 직접 발빠르게 움직여 보시고 또 스스로 정리해 보시고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휘둘리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시간과 돈을 낭비하시고 좋지 못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 스스로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이 서류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앞으로 향후 몇 년간 진행될 대입제도의 변화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라는 이 방안들이 왜 추진하게 됐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있습니다. 자, 이거를 자료를 좀 옆으로 당기고, 자, 추진 배경. 이 내용 부분을 좀 보시면 전체적으로 제가 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먼저 하이라이트 해놨거든요. 보시면 학종과 논술의 불공정성이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의 이제 배경은 학생부 종합, 학종의 불공정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서울소재대학은 학종 및 논술 위주 전형 선호하는데 그 안에서 학생부 종합의 불공정한 전형으로 인식되고, 여기 보면은 그거에 대한 요소도 확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추진 배경은 학종의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도 있었고요. 그 요소를 확인했어요. 자, 그 평가 결과에 대한 불신이 발생을 하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 불공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요인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에서 추진 배경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유? 그 다음에 요소. 확인된 요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출신 고교의 프로파일입니다. 출신 고교의 프로파일인데 이것의 여기를 조금 줄여야겠네요. 화면을 좀. 내용을 좀 보면은 자료 평가는 10분 내외로 부실한 것을 확인을 했고요. 두 번째, 평가 정보의 불투명, 평가 정보 공개의 불투명이죠. 정보의 공개 불투명.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미흡. 그로 인해서 고교 서열화가 보인다는 거죠. 확인. 뿐만 아니라 소득, 지역 간 격차도 확인이 되어 버렸어요.
첫 번째로 본 요소는 출신 고교의 프로파일입니다. 그러니까 해당된 고등학교 이름만 보고요, 이 학생을 먼저 다 평가를 끝내버린다는 거죠. 이런 요소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재밌죠? 출신 고교의 프로파일에서 어떤 부분이 이제 불공정하다고 봤느냐? 일단 평가 시간이 매우 짧고, 평가 정보가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정보가 불투명하고요. 입학사정관의 전문성도 미흡하고, 이러한 것 때문에 확인된 사실이 고교가 서열화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소득 지역 간 격차도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은 이 내용이 이 세 가지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굳이 좀 나눠보자면 한 개인 거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내용, 확인 내용이 있습니다. 확인 내용이 이렇게 있고, 한 개가 이렇게. 이제 정보 정리가 좀 됐네요. 추진 배경에서 추진 배경을 좀 살펴보면, 학종에 대해서 불공정하다고 사람들이 인식했고, 그리고 실제로 불공정한 요소를 확인을 했답니다. 학종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이 세 가지가 있었고요. 그래서 확인한 거는 출신 고교의 프로파일을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죠.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보면, 어떻게 프로파일링이 됐느냐, 소득 지역 간의 격차도 적용을 해서 학생을 미리 평가를 해버리고, 출신 고등학교를 보고 미리 평가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실태 조사를 쭉 했습니다. 여기서 뭐 우리가 확인할 건 없어요. 그냥 학종 비율이 높고 특목고 자사고 학생을 많이 선발한 대학들을 중심으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견 수렴을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자, 이제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실태조사를 했는데, 실태조사는 결과가 있고 시사점이 있답니다. 여기 보시면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 및 시사점,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학종의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고교의 영향력, 출신 고교 프로파일, 앞에서 얘기 나왔던 거네요. 그 다음에 이 출신 고교 프로파일에서 보이는 게 특기자 전형, 특정 고교의 특기자 전형에서 보였다. 또 확인됐던 게 지원 합격자의 내신 등급 평균이 고교에 따라 상이했다. 그렇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득, 지역 또는 고등학교의 분류, 지위죠. 특목고, 자사고, 이럴 때 각 고등학생들이 제출한 내신 등급이 출신 고등학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기준으로 평가를 했다는 거죠. 시사점이 무엇이 있느냐 보시면, 출신 고교죠. 출신 고교의 후광 효과를 차단해야겠다.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을 점진적으로 폐지해야겠다.
고교 서열화 해소를 해야겠다. 해소라는 표현은 뭐냐면 원래도 고교 등급제는 불법입니다. 원래 고교를 서열화하면 안 돼요. 근데 현장에서 이미 고교는 서열화되고 있었다는 거죠. 소득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고등학교 분류에 따라서. 일반고 역량을 강화해야겠다, 이런 시사점을 얻었다고 합니다. 학종에 대해서. 자, 평가 신뢰성에 대한 결과가 또 나왔죠. 뭐가 있죠? 서류평가 시간이 매우 부족했다라는, 5분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자, 거기에 시사점은 사정관 역량 강화죠. 역량 강화. 그 다음에 세부 평가 단계에서도 입체적 평가 하기 때문에 서류평가 자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해야겠다라고 시사를 했답니다. 그 다음에 또 발견된 부분, 기재금지 표절 기준, 기재금지사항 표절에 대한 기준과 처리가 불투명한 거죠. 사실은 처리가 상이하다는 거는 서로 불투명했고, 또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 부족했다라고 봅니다. 그에 따라서 어떤 점을 시사했느냐? 고교 교육청의 책무성 강화, 대학의 위반 사항 처리 강화, 뭐 당연한 거죠. 이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운영에서 나오는 결과와 시사점이다. 자, 결과를 한번 정리해보죠. 학종은 전반적으로 특정 고등학교에게 유리하게 운영이 됐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서류평가 시간이 매우 부족, 이게 나뉘어진다기보다는 서로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서류평가 시간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기준을 뒀는데 그것이 고등학교였다는 거죠. 고등학교를 분류해버리고 미리 서열을 만들어버리고 그것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금지사항이나 표절에 대해서 그 처리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시사점은 뭐냐? 앞으로 이런 출신 고등학교 후광효과를 차단하고 특기자 전형을 폐지하고,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고교 서열화 해소하고, 일반고를 역량 강화하고, 입학사정관들이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세부 평가 단계에서부터 좀 더 다수의 평가를 한다는 건 입체적으로 미리 평가를 한다. 그리고 이것들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교육청 책무를 강화하고, 대학에서도 이런 일들, 기재금지사항이나 표절에 대해서 위반했을 때 그 불이익에 대해서 처리를 강화해야겠다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학종 운영에 대한 얘기가 됐고, 학종 운영 기반 그럼 이 위에는 뭐였죠? 운영 과정이었죠? 학종 운영 과정. 학종 운영 기반에서는 위에랑 똑같이 결과와 조사 결과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조사 결과와 그에 대한 시사점이 주어집니다. 자, 운영 기반의 조사 결과를 봤더니 평가 관련 정보가 불명확했다. 추상적도 쓰죠. 추상적이며 불명확했다. 그 다음에 회피나 배제, 그러니까 해당 학과 교수, 관련자죠. 사실은 해당 대학의 관련자에 대한 부분이 배제되지 못했다는 거죠.
해당 사정관의 자녀 등 관련성 배제하지 못한 문제가 우려되었다. 시사점은 무엇이 있나? 이 밑에 손가락이 시사점이겠죠. 시사점은 평가 기준 정보 공개 확대. 왜 이렇게 평가했는지 평가한 기준을 정보를 보여주라는 거죠. 면접관에 대해서 동일 학과 연임 금지.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으로 들어올 때 그 교수는 같은 이제 입학사정을 연임할 수 없게끔 하자. 저 교수님이 작년에 어느 학교 어느 학과의 입학사정관이었어. 내년에도 입학사정관이 될 거야. 그럼 저 사람과 개인적 관계를 맺어야겠다. 이런 판단들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회피 배제할 수 있도록 강화하겠다. 이게 두 가지 시사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종 선발 결과에 대한 조사 결과 시사점을 또 나눠서 보죠. 조사 결과를 봤더니 고교 서열화 또 나왔습니다. 고교 서열화가 어디서부터? 지원 단계부터 나타남. 등록 지원 단계에서부터 나타났대요. 지역별로 보면 서울 지역 합격자 비중이 높음. 합격자 비중이 높다라는 거죠. 지방에 비해서. 그 다음에 부모 소득별 13개 대학의 국가장학금 수혜율은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이걸로 이제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국가장학금은 아무래도 형편이 좀 어려운 차상위 계층에게 돌아가는 건데, 이렇게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서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 수가 서울 상위권 주요 대학에서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그러면은 부모 소득이 낮은 계층이라고 할게요. 그냥 너무 심했나요? 그럼 뭐라고 했지? 낮은 학생 예, 비율을 확인했더니 서울 주요 대학에서 그 비중이 굉장히 절반에서 그 비율이 평균의 절반 이하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니까 부모 소득이 좀 낮은 학생들을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국가장학금 수혜 학생들이 있는데, 주요 대학에서는 그런 학생들이 절반 수준이더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 격차가 있다는 걸 시사한다라고 봅니다. 자, 이래서 시사점 뭐냐? 지역균형 전형 확대. 지역 확대는 이제 학교장 추천이고요. 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저소득층 입학 기회 보장. 이제 이런 걸 해야겠다라고 시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조금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내용들 가지고요. 이게 이제 그림 파일이니까 조금 깨져 보입니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실태 조사를 했고요. 방안 제출한 방안입니다. 방안은 크게 학생부 종합전형 내실화, 평가과정 선발 결과 공정한 대입제도, 아마 공개겠죠. 공개. 사회배려자 지역학생의 교육기회 확대, 대학의 책무성 강화. 자, 그걸 위해서 이 네 가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방안 첫 번째, 대입 전형 자료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 네 가지를 한답니다.
정규 활동이라고 할게요. 정규 활동 외 반영 폐지. 자소서, 추천서 폐지. 선생님이죠. 교원의 학생부 기재 역량 강화. 교원의 비위행위. 이제 대학에서 보는 학생부는 이제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해지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거를 쉽게 말해서 촌지를 받아서 어떤 학생에게 유리하게 고쳐주는 행위, 이런 것들이죠.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했나요? 아무튼 그거에 대한 엄중 징계, 이런 걸 해야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방안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평가의 투명성, 전문성 강화. 그래서 첫 번째, 학종 기준과 결과를 공개한다. 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해야 된다. 회피, 배제 강화. 이거는 이제 입학사정관이 연임하지 못하게 하고 관련 자녀뿐만 아니라 지인 찬스 이런 것들을 배제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거겠죠. 외부 사정관 참여. 실제로 면접 보는 서류 검토 및 면접 과정에서 외부 사정관들을 더 많이 참여시키겠다. 사정관의 전문성과 공공성 강화. 그럼 실질적인 대책은 뒤에 나오겠죠. 자, 그 다음 정시 수능 전형 확대. 학종 논술 전형의 주요 대학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정을 한 거죠. 새로운 수능체계 마련. 그런데 이제 새로운 수능체계 마련은 2028년 대학 입시 정도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뒤 내용 보니까, 자, 사회 통합 전형 도입. 그러면은 특기자 논술 전형 폐지. 그리고 사회 통합 전형 같은 경우는 사회적 배려자, 사배자라고 하죠. 사배자, 지역균형, 인재 등등이지 않을까요? 자,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자료 공정성, 평가의 투명성, 정시 확대, 통합전형 도입. 그러니까 불공정성을 없애기 위한 방안 4가지라고 봤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또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대한 방안의 기조겠죠. 이 4가지는 아마 기조. 대입 전형 공정성 강화에 대한 이제 세부 내역일 거예요. 여기다가 넣어볼까요? 여기다가 그냥 기조를 빼고, 그럼 이 4가지는 방향이겠네요. 방향인 거고, 세부 내용 한번 보죠. 세부 내용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기다가 쓰면 되겠는데요. 정규 활동에 대입 폐지. 아까 써놨죠? 이걸 위해서 뭐 할까? 아하. 학생부 기재를 축소한답니다. 정규 과정 외 비교과 활동 반영 폐지. 2024학년도 4년 예고 현 중2부터 세부 내역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로 볼게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 내용 좀 확대해서 볼게요.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미반영이 있고요. 미기재가 있습니다. 자, 학생부 주요 항목에 대한 미반영과 미기재는 뭐냐면, 미반영은 학생부에 적어 놓되 반영하지 않는다 인 거고, 미기재는 쓰지 않는답니다. 자, 교과활동을 보면 방과 후 활동 내용을 미기재한다. 활동 내용을 미기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방과 후 활동이 수강 과목으로 내용이 되면, 내용이 있으면 활동 내용은 아니더라도 활동했다라는 기록은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영재 발명교육 실적 대인 미반영, 이 부분은 이제 소논문이겠죠. 이것은 어디랑 관련이 있냐면 자율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율동아리. 자율동아리에서 쓰는 소논문 같은 것들이 이런 발명교육 실적 내용으로 또 추가로 될 수 있거든요. 자, 종합의견은 유지가 됩니다. 종합의견은 담임선생님이 써주시는 학생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 자율활동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율활동은 뭐 반장, 부반장, 뭐 체육대회 때 뭐 했어요, 기타 등등 활동이고요. 자, 이 네 가지 있죠.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걸 네 가지로 묶어서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그래서 단위수도 24단위를 배정할 만큼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활동들인데, 기존에는 이런 활동들로 고등학교를 서열화시키고 그 내용으로 학생들을 선발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불공정성이 가장 많이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미기재되거나 아니면 미반영되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자, 동아리 먼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동아리는 종교 동아리를 제외한 나머지 자율 동아리 자체가 거의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자, 학년 잘 보세요. 두 번째 내용이 현재 이제 중3에서 고1이고 중2 이하가 제일 끝입니다. 잘 보세요. 현재는 이제 소논문 기재가 가능한데 이제 소논문 기재가 사라지고요. 청소년 단체 활동은 단체 명만 기재하고 나중에 그것도 미반영, 미기재 됩니다. 자율 동아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활동 외에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반영 안 하겠다. 자, 봉사활동 보시면 실적 특기까지 다 작성했다면 특기사항에서는 미기재, 특기사항은 미기재예요. 특기사항 이거는 미기재하고 교내 봉사활동 실적을 기재한다. 시간과 장소 이런 것들을 기재한답니다. 그러면 그 이하학년은 중2 이하는 어떻게 되냐면 특기사항은 그대로 미기재고요. 개인 봉사활동 시간은 이제 대인 미반영이다. 나눔 포탈 이용해서 한 봉사활동은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쓰긴 하되 기재는 하되 시간으로 기재는 하되 대학 입시 자료로 제출할 때는 제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학교가 인정한 그리고 선생님이 지도한 외부 봉사활동은 반영을 한답니다. 그러면 학교의 역량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해당 선생님이 어떤 교과활동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했다면, 즉 예를 들어서 뭐 외국인에게 어떤 안내하는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거를 영어 선생님이 데리고 나갔어요. 자, 국가적 공인된 행사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이렇게 뭐 번역, 통역 봉사활동을 나갔다면 영어 선생님이 그것을 실적에 넣을 수 있다라는 전제입니다. 자, 진로활동입니다. 진로활동은 본인이 쓰는 건데 지금까지는 왜 이런 진로 탐색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작성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고1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는 학생부에 작성을 하되 대학 입시 자료로 제출하진 않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네, 수상 경력입니다. 교내 수상 경력을 지금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 합격생들 보면 평균 25개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학기당 한 건, 총 3년간 6건만 반영이 되고 중학교 2학년 이하는 학교 수상 실적은 미반영이 됩니다. 여기서 확인할 것. 대학 입시의 수상 경력 자체는 미반영되지만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통해서 해당 과목 선생님이 그게 이제 특기사항으로 인정을 받는 대회면 넣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야, 이제 비교과는 끝났어 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여러 가지 방법 등을 통해서 기존에 있던 비교과에서 했던 활동들을 우회적으로 교과 선생님께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활용을 해서 적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봉사활동에도 그 여지가 남아있고 수상 경력에도 마찬가지로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자, 독서활동인데 이미 독서활동이 책 이름과 저자만 쓰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현재도. 그런데 이제 나중에 미반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독서활동을 통해서 수행평가라던가 발표라던가 산출물이라던가 이런 거를 수업 시간에 독서 내용을 가지고 제출했다면 또는 진로활동 하는데 써냈다면 그거는 또 반영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미기재와 미반영은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자기소개서입니다. 자, 이제 다시 줄일게요.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확대해서 좀 따로 봤습니다. 현 중2부터 블라블라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자기소개서 페이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추천서 페이지. 축소하다가 폐지됩니다. 더 내용 넣을 게 없네요. 자, 교원의 역량 강화. 이거는 교육하겠다는 겁니다. 교육 연수 프로그램으로 학생부 기재 역량을 강화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물론 핵심은 뭐냐면 우리 학교, 우리 학생들에게 유리한 학생부 기재가 더 중요하겠죠. 하기 때문에 딱 기준이 정해지지 않는 모호성이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활용해서 작성해주고자 할 겁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단계적으로 필수화하고 표준안을 현장 보급하겠다. 표준안이라고 하는 거 꼭 그렇게만 써야 된다는 게 아니라 표본인 거죠. 그러면 그것을 감안을 하고 이제 학교 현장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방법을 고려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교를 탈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영향이 잔재할 거라고 봅니다. 해당 학교 선생님이 학생부 기재를 아주 원칙적이다라는 기준으로 해서 거의 안 써줘요. 아주 특기사항만 써주는 선생님이 있을 거고, 어떤 학교 선생님은 표준화는 있지만 최대한 수상 기록 등이라던가 봉사활동이라던가 이런 내용들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첨부해서 써주실 수 있잖아요. 하기 때문에 이거는 선생님의 어떤 이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하지만 이제 기존에 비해서 훨씬 더 줄어들겠죠. 그럼 핵심은 뭐냐면 선생님이 해줄 거니까 나는 기다려가 아니라 선생님이 해줄 거니까 난 기다려가 아니라 선생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써주고 싶을 만큼 비교과 활동 및 학교 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엄정 징계를 하겠답니다. 이런 거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확인하셨죠? 네. 써드릴까요? 체크할 수도 있어요. 학생부 기재 금지 사항. 부모의 지위를, 부모님의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내용들을 쓰지 않게끔 해야 된다. 논문 등재. 지금 누구라고 말하긴 뭐한데 사회적으로 엄청 얘기가 많잖아요. 누구 자녀의 소논문. 요즘 이게 법적으로 많이 다툼이 되는데, 자, 학생의 논문 등재 내역이라던가 학생의 책을 출간했다던가 학생의 발명 특허 내용이라던가 경시대회 등 기재 금지 사항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하고 교육청에서 이런 거 관리 잘하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뭐 부모님들이 보실 이유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투명성 강화 내용입니다. 이제 투명성 강화 내용. 투명성 강화 내용은 고교 정보 블라인드 처리, 여기 내용이겠네요. 뭐 따로 나와 있진 않지만 여기에서 고교 블라인드, 학교 이름을 뺀다는 거죠. 다만 학교 프로파일 전면 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또 알고 가야 될 게 뭐냐면, 학교 이름은 블라인드 처리되지만 학교에서 기재해주는 정보들 있죠. 그 정보들을 읽어봤을 때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일 건지, 이 학교의 특성이나 특징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좋냐 나쁘냐는 거는 아닌데, 아이들의 내신이 예를 들어서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어요. 가장 크게 문제되는 건 뭐냐면 성적 부풀리기거든요. 모든 학생들에게 좋은 성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적 정보를 보면 평균이라던가 표준 편차를 통해서 이 학교에서 얼마나 학생들을 그래도 내실 있게 교육하고 공정한 기준으로 성적을 부여했는지, 또는 그냥 덮어놓고 좋은 성적을 막 뿌렸는지, 성적 부풀리기를 했는지는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어떤 나머지 교과 성적,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래도 이 학교가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바탕으로 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지를 대학에서 판단할 수 있겠죠. 하기 때문에 고교 블라인드 처리한다 그래서 모든 고등학교를 똑같은 선에서 놓고 판단하진 않겠다. 즉 역차별이 생기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정보를 또 공개해야 되느냐, 여기 보죠. 보면은 평가 기준 사전 공지인 거죠. 사전 공개. 이것을 어디다가 대입정보 포탈에 일괄 제공. 모집 요강에 기준 공개 의무. 지금은 모집 요강을 보면요, 학생부 몇 퍼센트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학생부 몇 퍼센트, 뭐 수능 최저 등급 몇 개 합 얼마, 이런 이제 큰 틀에서의 기준인 거지, 세부적인 기준은 공개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것들을 반드시 공개하게끔 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사실 이 뒷단에다 쓰긴 해야 되는데, 여기 뒤에다 한번 볼게요. 여기 뒤에다가 평가 항목, 배점, 방식, 기준을 구체화한다. 세부 내용을 다 넣으라는 거죠. 자, 회피 배제 강화. 뭐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시 강화하면 되죠. 감시 강화죠, 이거는. 이제 엄정 징계. 감시를 강화하고 징계를 강화한다. 네. 자, 외부 사정관, 외부 공공사정관을 참여시키겠다. 끝. 여기에서 굳이 요 밑에 내용, 정리를 해보면, 선발 결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고교 유형별, 지역별 선발 결과를 공시한다. 유형별 선발 결과,
어느 지역 학생들을 얼만큼 선발했는지, 어떤 유형의 고등학교를 몇 명 선발했는지를 공시한다. 그 다음에 국가장학금은 사실 사회적 배려자 비율이겠죠. 차상위 계층,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계층을 얼만큼 선발했는지를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신입생의 소득 구간을 공시하겠다. 그래서 이 대학에서 사회적으로 배려받아야 될 학생을 얼만큼 선발했는지도 다 공시한다는 거죠. 자, 전형 유형 전문성 강화 이런 거겠죠. 죄송합니다. 이게 이거네요. 외부 사령관 참여가 아니고 그 외부 사령관들의 내용이 여기로 가야 됩니다. 잠시만요. 위치가 잘못됐네요. 전문성 강화는 전문성 강화한다 이렇게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다예요. 자, 평가 시간, 그 다음에 입학사정관 다 이 내용입니다. 더 볼 거 없고요. 자, 대입 전형 구조 개편, 정시 확대 이 부분인 거죠. 얼만큼 확대할 거냐? 2023년도까지 수능 위주 전형 40% 이상 완성. 그러면은 전형을 발표할 때 40% 이상이면 수시에서 2월 되는 인원 포함하면 거의 50% 육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수능 체계 마련은 나중에 확인을 하겠지만 연도가 조금 남았어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자, 논술 전형과 특기자 전형을 수능 위주로 전환. 자, 중장기적으로 이거예요. 이거 미래교육을 담아낼 새로운 수능 체계 마련. 근데 이게 몇 년도? 2028년도 입시 대입 누구냐면은 2020년 기준 초4부터 한참 남았죠. 그 전까지는 그러면 기존 수능 체계는 어쩔 수 없이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종합적으로 반영된 새로운 수능 체계를 2021년도부터 마련을 한다. 1년도까지가 아니라 1년도부터. 자, 이 내용을 보면 선원 수령이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기재가 됐습니다. 선원 수령 유형 검토를 한다는 거죠. 이거 내용이 바칼로레아입니다. 아하, 좀 기존 정보랑 좀 비교해보면, 자, 바칼로레아인데 과거에 니트라는 제도가 도입이 되려고 준비했다가 어그러졌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영어 말하기, 수능에서 영어 말하기를 도입해 보려고 했다가 그 평가 기준이 모호했기 때문에 영구까지만 했고 끝났어요. 영구까지만 하고 끝났는데 이번 바칼로레아 검토는 저는 가능성이 충분히 많다고 봅니다. 핵심은 뭐냐면 AI 기반 평가 알고리즘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 이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2028년, 지금 초등학교 5학년 또는 4학년이겠죠. 4학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8 대입은 현재 2020년 기준으로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이게 2019년 자료니까 2020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5학년부터는 대학에서 선발하는 수능에서 선원 수령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이 AI 기반으로 평가하는 알고리즘을 연구해서 바칼로레아 기준이 도입이 된다. 이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학생부 위주 전형 및 수능 위주 전형의 단순화. 그러면 논술 위주 전형은 폐지되고 문제풀이 시액 대학별 논술고사의 전형 폐지 유도. 논술 얘기를 간단하게 해보면 할 말이 진짜 많은데요. 폐지될 거니까. 그런데 왜 폐지되는지 좀 알아봐야겠죠. 한국식 논술을 표방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논술이 최초 도입 때 우리나라에서요, 논술 최초 도입 시 정답이 없었어요. 최초 도입할 때 정답이 없고요. 그냥 유럽식 논술, 그냥 의견을 제출하는 논술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 평가가 불가능했습니다. 평가 불가능 상황이 도출이 됐죠. 정확하게는 평가 기준이 불투명했어요. 뭐 그냥 이걸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서 100점을 줄 수도 있고 80점을 줄 수 있고 70점을 줄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불분명했죠. 그래서 한국식 논술을 표방한 서술형 고난도 문제가 논술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문제풀이식이었어요. 우리나라 논술은. 그리고 그 논술 문제가 내신보다 어려운, 수능보다 어려운, 한참 어려운 고난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폐지가 되는 거예요. 왜? 학교를 타고요, 사교육을 엄청나게 유발시켰습니다. 사실 이 논술이. 근데 상위권 대학에서 논술을 많이 밀어붙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울대가 먼저 없애고, 이제 고려대는 이미 없앴고, 뭐 이렇게 됐죠.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특기자도 폐지 대상인데, 특기자도 일부 학교 유형에 유리. 근데 유리할 수밖에 없죠. 외국어 특기자는 외고에 유리하고요, 수학과학 특기자는 과학고 영재학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들이 추가적인 사교육을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학 글로벌 특기자 전형 폐지로 방향이 가닥을 잡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 통합형 법제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이게 이거랑 이제 연결이 돼 있죠. 폐지를 여기다가 좀 붙여볼까요? 폐지 정보를 여기다가 좀 올려볼게요. 이 폐지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 그 다음에 지역균형, 선발 전형 등을 통해서 조금 더 지역에 있는 학교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상위권 대학에서 더 많이 선발할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겠다는 거죠. 자, 로드맵은 보면 뭐 연도별로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걸 또 여기다가 바로 생각나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근데 정리 안 하겠습니다. 이 뒤에는 Q&A인데요. Q&A에서 볼 거는 고교학점제가 대입에 적용되는 2028학년도 2020년 기준 초등학교 5학년 공정성에 대한 눈높이를 충족하면서 이런 것들을 새로운 수능체계 방향을 잡겠다. 자, 여기서 보셔야 될 것, 4차 산업혁명, 적극대응, 바칼로레아. 어디 갔니? 바칼로레아. 여기 AI 기반 평가 알고리즘 연구, 이거거든요. 자, 이거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교과 활동 대입에 반영하지 않는 거는 부모나 사교육의 영향력을 최소화한다. 대신 정규과정 내에 있는 교사가 학생에 대한 평가 위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의 역량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 세대예요. 이런 좀 자세한 내용 스킵하겠습니다. 자, 약 50분 정도 걸렸네요. 50분 동안 뭐 했나요? 지금 우리 자녀가 지금 뭐 고등학교 1학년 이하 학생이라면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갈 때 대학에서 어떤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할까 라는 정보를 궁금해 하실 수 있죠. 그냥 앉은 자리에서 유튜브 검색하고요, 지금 이 동영상 포함해서, 또는 이웃, 아는 사람, 지인들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그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직접 하는 우리 아이의 입시 컨설팅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는 자료를 지금 방금 저와 함께 정리를 해봤는데요. 내용을 보면 왜 이런 연구를 하게 됐는지, 연구 결과는 무엇인지,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를 써놓았습니다. 일단 기존의 대학 입시 정책이 불공정했죠.
그리고 그 불공정하다고 생각만 한 게 아니라 불공정한 요소를 확인을 해버렸습니다. 일단 학종의 한계는 자료를 평가하는 시간이 짧고요. 정보가 불투명했고요. 전문성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내용이 뭐냐? 가장 핵심적인 거. 학교를 서열화했다. 대학에서부터 학교를 서열화했다. 학생의 소득 또는 지역 간의 격차가 확인이 됐다. 고교 서열화가 확인이 됐다. 이게 다 같은 내용입니다. 자, 실태조사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좀 봤는데 학종 운영 과정에서는 프로파일 얘기했죠. 특정 고교 얘기했죠. 이거 다 같은 내용입니다.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 좀 반복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사점은 출신 고교 후광효과 차단과 특기자 전형 폐지, 고교 서열화 해소, 일반고 역량 강화, 사정과 다 같은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썼을 뿐입니다. 학종 운영하는 데에서의 문제점, 평가 기준이 불투명했다. 시사점, 그래서 평가 기준을 공개하겠다. 선발 과정에서는 고교 서열화 지금 계속 나오는 거죠. 고교 서열화, 고교 서열화. 서울 지역 간 차이, 부모 소득, 시사점. 그래서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확대한다. 불균형 해소한다. 저소득층에게 기회를 보장한다. 이걸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방안이 나왔습니다. 방안. 공정성 강화. 학생부 기재 방식을 바꾼다는 거죠. 현 중학교 2학년부터는 비교과 활동, 중3이죠. 작년 자료이기 때문에. 중3부터는 비교과 활동 전면 반영 폐지, 자소서 폐지. 그 다음에 학생부 기재하는 선생님들의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거죠. 교육을 통해서. 학생부 기재 금지사항 확인들 하시라고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또 시사점이 있기는 해요. 뭐죠? 학생부가 줄어들었지만 비교과 내용은 그럼 비교과 안 해도 되겠네는 아니죠. 기존에 해왔던 비교과 내용들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는 선생님들, 교과목 선생님들의 기재 내용에 녹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전히 그런 여진이 있다. 저는 오히려 어쩌면 더 바른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평가 투명성 강화, 마찬가지로 정보 공개. 핵심은 정보 공개다. 그래서 일단은 고교 블라인드, 프로파일 전면 폐지, 학교 이름을 지운다. 학교 이름을 지워도 대신 뭐가 있다고 그랬죠? 그 학교에서 만들어준 서류가 있잖아요. 평가는 고등학교에서 하고요. 해석을 대학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부는 고등학교에서 학생을 평가한 결과, 평가물이거든요. 평가 결과서라면 이제 그 결과서를 보면서 이 학교의 특징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고려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해프게 점수를 막 준 건지 정말 내실 있게 운영하고 명확하게 평가했는지를 교과목별 평균 점수와 표준 편차를 통해서 그 학교의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어쨌든 정보를 더 투명하게 공개한다. 네, 더 살펴볼 거고요. 여긴 좀 살펴봐야죠. 수능 정시 확대. 그런데 새로운 수능 체계를 마련하는 게 2028년도 이후고요. 그러면 현재 초등학교 5학년 기준이죠. 이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AI 기반 평가 알고리즘을 연구를 해서 수능에서부터 소수령, 논수령 문제를 작성할 수 있게끔 또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생활에서도 사실은 발표, 즉 말하기, 쓰기 역량을 중요시 하는데 수능에서도 도입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2028학년도 대입, 아직 한참 남았죠. 그래서 2020년 현재 기준으로 초등학교 6학년 위의 세대라면 기존의 수능 체계가 유지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실 있게 주요 과목, 탐구 과목 공부해야 되는 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통합 전형 도입인데 기존에서 폐지되는 것들을 보면 실제로 부모님이나 지역, 사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입학 전용 요강들이 폐지되어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술의 과거를 살짝 적어봤고요. 아하, 대학 입시 제도가 이제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겠구나 라는 거를 어떤 교육 전문가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고 하겠지만, 부모님들이 직접 찾아보시는 이런 서류들, 이제 제가 오늘 정리해 드리는데 딱 1시간 걸렸죠. 1시간이면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직접 우리 아이의 입시 컨설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정보를 취득하고 정리하고 또 가다듬어 갈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 정리한 내용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 내용 되네요. 요 정도 분량 됩니다. 여기서부터 요 정도까지. 확인되시죠? 네. 바로 생각나는 이렇게 정리한 다음 또 펼쳐서 보고 정리하고 수정하고 할 수 있어요. 저장하고 파일로 보내고. 자, 이렇게 바로 생각나를 이용해서 정보를 정리하고 내 생활에 직접, 내 삶에 직접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